고등학교 승전 각조의 이발제자로부터 토론을 진행하고 다른 조로부터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조 제2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팀 B의 이발제자를 맡은 원주고등학교 차영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측의 주장을 말하기 앞서 반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권력의 남용이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보았을 때 오히려 감독이라는 그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권력이라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적합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사회적 공존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사회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첫째,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절차로 사회 통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절차는 조합의 구성원들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이해관계 성립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조합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둘째,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의 취지는 단순한 영리적 목적뿐 아니라 구성원과 사회의 전 계층의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여 주고 지역사회 유지에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속 공생관계는 대상도서 속 야구부 아이들이 민주적인 절차인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또 같이 해결하려는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둘째,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사회문화 교과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유 또한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둘째,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예시로 일본의 카페슬로우가 있습니다. 카페슬로우 대표는 자연 친화적인 카페 건물을 운영할 뿐 아니라 벼룩시장과 같은 행사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음식과 공존 환경을 한데 담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주는 사회적 기업의 좋은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A조와 F조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조에서 지정 관련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복지를 제공하려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과연 거대 그룹과 맞먹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 들었습니다.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그런 취약계층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제공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별반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누가 해볼까요? 한 명 더 드릴게요. 네. 다시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좋은 취지라는 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 사회적 기업은 보수가 적다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원도 아직은 적은 편이고 이윤도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로 2016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팀과 그 다음에 준우승한 팀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그 기업이 완전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부에서 7천만 원씩 금전적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계속되어진다면 사회적 기업도 충분히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F조에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조의 지정 관련자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발제자 중에 누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가는 그런 그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이 근데 사회적 기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그 정부의 지원만 받고 그 후에 그냥 그런 자신의 목적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유령 회사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반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예심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의 선량한 목적이나 그런 수단을 체크한 다음에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에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 기업에 그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정부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사업체의 그 사업 관리자가 그 돈을 먹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가정을 해본 경우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기업, 예를 들어 뭐 기업 이름이면 삼성, 뭐 LG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이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는 곳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발제하겠습니다. A조의 제2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리적인 사회적 공존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한 제2발제자 이면화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기 앞서 반론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우진 토론자님께서 상권 분립의 모호성을 말해주셨는데 현재 이 상권 분립의 모호성은 현재의 흐름이랍니다. 현재 행정부에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와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도서의 6번부터의 내용을 본다면 감독님은 공의주와 망야구를 하는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장에서 해산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야구부라는 그런 권력으로 말이죠. 결국 정치 권력의 차이를 통한 이런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는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초점을 좀 더 맞췄습니다. 네. 225쪽 대상도서를 본다면 강선수와 김동해가 서로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환을 하며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응용하여 정치적 강자와 약자가 소통할 수 있는 일종의 아고라 제도, 즉 만남의 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북유럽의 나라에서는 일부 직접 민주제, 이와 같은 직접 민주제를 다시 부활하여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잘 실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권영 소통 기획자는 현 정부가 소통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교과서 법과정치에서는 SNS를 통한 소통의 부분적 활성화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소통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정치적 강자와 정치적 약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알게 되면서 좀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 5초 사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대상 도서에서 그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구부와 선수와 소통이 대화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소통을 할 때 권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그렇게 권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에 반대하여 일단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아고라제도를 만들고 또한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참가하게 하여 진행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참가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은 그들 자체에게 하락을 주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것은 충분히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이 더 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더 큰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소통이 제도죠. 그렇다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적 권력이 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정치적 권력자들의 그게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는 최우진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는 국무의원에 초점을 좀 더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의원과 국회의원은 여기서 약간의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것은 이 국무의원과 약간의 관계가 좀 더 적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비리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제가 사문 시간에 뉴스타파 기레기라는 주제의 패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체제 자체가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세월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세월호 보도를 그 TBS 방송국에서 청와대 보고를 받고는 그것을
기사로 낸 것이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것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고 그 관계자가 말을 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국장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밑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제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다면 일종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발제자 중에 누가 한 명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발제자가 꼭 해야 됩니다. 네, 안 해도 괜찮고. 하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문화 교과서에 따르면 사회가 유동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다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직 정치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보충할 근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전제로 깔은 것이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 3명이어서 총 3개의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 거에서 정치에 대한 분야만 나오냐 하시면은 이제 다시 산발제자가 좀 더 말했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을요. 네, 여기에서 A조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번에는 F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조의 제2발제자 자리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2 발제를 맡은 진강고등학교 조봉입니다.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면우 토론자님이 말씀해주신 국무위원 제도 때문에 대통령 영향이 줄어든다는 말은 저희 측 주장에서 따르면 사건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했고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안을 내세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발제를 시작하자면 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많은 해결 방안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택했습니다. 소리질러 운동장에서 야구부인 김동희가 공정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감독은 김동희를 야구부에서 강제로 탈퇴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잘린 김동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인식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할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중앙지방정부에서 분리된 기관을 만들어 중앙지방정부를 감독하고 4인의 옴부즈만을 선발하여 자신들이 맡을 영역을 정하고 경찰, 검찰로 이루어진 조사관들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고 권리를 침해한 조직과 대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어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불편하면 따져봐 204쪽 장애인 인권 문제에서 작가는 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당위 능력의 오류를 근거를 들어 우리가 장애인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능력적인 부분에서 도와주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나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여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 55초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B조와 A조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B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교육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융통성을 주어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인식을 바꿔서 그렇게 구체적이고 융통성 있도록 그 제도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를 예로 드는 게 옴부즈만 제도가 그거입니까? 옴부즈만 제도. 일단 옴부즈만 제도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높게 해줘서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20초 동안 해요. 저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시로 김동해를 들어주셨는데 대시한 상황에서 김동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말을 해서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지 그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김동희를 지금 여기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김동희를 야구부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잘린 김동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김동희를 사회적 약자라고 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A조가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하고. 저는 옴부지마란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옴부지마란 제도가 영역을 나누어서 사회적 약자의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인상적이나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것은 봉건제도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들을 보내와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했던 이 제도가 사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옴부지만 제도라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봉건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혈연 관계에 있어서 혈연 관계가 계속 멀어짐에 따라 봉건제도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옴부즈만을 선발할 때 시민 단체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지 지금 한 번 안 했지? 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주장으로 내는 인식 개선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을 무조건 차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서 인식을 개선하자고 주장하신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이 생산적인 복지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같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이건 장애인을 한 예로 든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법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실질적인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꾼 후에 실질적인 제도와 법으로 마련해 나간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뒤에 예순 들었어요? 제 반론을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제 발언을 다 하면 네,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아니 돼요. 이 목소리가 장애인의 목소리가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데 목소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 장애인 목소리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꼬집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 토론자님이 말씀해주신 옴부즈만 제도는 거기에서 그냥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옴부즈만의 제도의 예시라고 보고 그런 제도를 더 만들거나 이런 제도를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고역에 좋았습니다. 둘째 마당까지 마쳤습니다.